네, 지금 시각 3시 44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식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축에 더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려되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국내 증시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는 1.1% 내린 2639.06으로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했지만 개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는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1.64% 내렸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환율도 굉장히 좀 들썩이지 않았나요?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가 14.45 오른 1265.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260원을 넘은 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었고요. 사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긴축 행보에다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인 증시보다는 안전 자산인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과거에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국내 경제에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품의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수출 기업 대부분들이 외국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환율 영향에선 다소 멀어진 상태고요. 반면에 국내로 들여오는 원자재 값이 더 비싸지게 되는 꼴이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증시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 환율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1280원 선까지도 봐야 한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이랑 환율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한 이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이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죠? 네, 맞습니다. 매년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하는데요. 올해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5대 기업 집단 하면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이 정도를 꼽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순위가 12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순위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1위는 뭐 역시 삼성이고요. 네. 2위가 흥미로운데 SK가 291조 9천억 원 자산 총액을 기록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3위로 현대차가 밀려났고요. 12년 만에 말씀드린 대로 순위가 바뀌었고요. 네. SK와 현대차만 두 기업만 보면은 두 기업 집단의 순위가 바뀐 건 지난 2004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SK의 성장세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현대전자로 시작한 기업인데 경영 악화로 2001년에 반도체를 남기고 다른 사업부를 매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회사로 오랫동안 유지돼 왔는데 2012년에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인수 대금이 한 3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에 SK그룹은 SK텔레콤 그리고 정유사업 이런 걸로 내수 사업이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기업인데요. 이 기술력을 갖춘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 기업 집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고요. 기업의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3조 원가량으로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뭐 이 규모가 막대하니까요. 그러게요. 상당히 큰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SK 순위가 올라간 것도 반도체 매출 증가 그리고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IT 기업들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눈에 띄는 것을 한 것만 고르자면은 두나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나무 하면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다 하면은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곳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76개 기업 집단 그리고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네. 두나무가 자산 총액이 10조 원이 넘어서 가상자산 기업 가운데 최초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고요. 네. 그런데 대기업 집단과 상호출자 제한 집단을 나눠서 시정한 게 2017년부터인데 여기에서 대기업 집단을 건너뛰고 바로 상호출자 제한 집단으로 지정된 건 두나무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을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쿠팡은 또 총수 지정을 피했다고요? 이게 지난해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총수 지정을 다시 한번 피하면서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까지 진행해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로 지정하는 건 외국인에게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 팁은 어떤 건가요? 네, 앞서서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내 경제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썩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데요. 여러 원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종합해보면은 정부의 입김이 너무 강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늦어도 80년대 이후로는 민간이 정부의 효율성을 크게 초월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